2023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10월 8일 K리그 33라운드 마지막 정규 라운드였죠. 직관 가야죠. 저는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제주가 졌습니다. 우울하게 귀가를 했죠. 대전에서 서울까지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응원 열심히 하죠. 귀가하는 시간이 엄청 짧아집니다. 버스에서 완벽하게 골아 떨어지니까요. 푹 자느라 같은 시간에 열렸던 다른 팀들 경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하이라이트를 하나하나 봤는데, 먼저 요즘 성적이 좋지 않은 울산과 승승장구하는 인천. 울산은 아시안게임 차출로 서령우와 엄원상이라는 주요 mem버가 빠졌으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도 병행하느라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나 울산이 리그 후반기 시작할 때쯤부터 흔들렸던 걸 생각해보면 박용우의 이적이 가장 타격이 큰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에 반해 인천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고 있는데도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일단 지지를 않으니까요. 문제는 울산과의 경기를 질 경우 파이널 B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력을 다해야 했죠. 결과는 0대 0으로 끝나면서 양팀 다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울산은 2위 포항과 1점 벌리면서 1위 수성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었고요. 인천은 2년 연속 파이널 A에 올라가게 됐네요. 요즘 분위기 좋은 대구와 조금씩 폼이 올라오는 수원FC. 이 경기가 이번 라운드 가장 재밌었던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파게 꽉 찬 경기장에서 양팀이 2골씩 넣으면서 골잔치를 벌였습니다. 대구는 상승세의 핵심 멤버 오재영과 벨툴라의 멋진 골이 있었고요. 수원FC는 어려운 원정 환경 속에서 이승우가 2골을 뽑아냈습니다. 대구는 홈에서 자존심을 지켰고 수원FC는 그래도 1점을 따면서 9위 제주와의 격차를 좀 더 좁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K리그 최고의 폼을 가진 광주와 강등 탈출에 힘쓰고 있는 강원. 광주는 김한길의 헤딩골로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10경기 동안 7승 2무 1패, 무서운 경기력입니다. 그리고 골도 골이지만 듀현석의 크로스가 일품이었습니다. 이로써 듀현석은 2골 7도움으로 커리어 하이를 찍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포지션을 섭렵하고 날렵하고 킥력이 너무 좋아서 광주 상승세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이렇게 계속 잘한다면 국대에서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싶네요. 강원은 패배하면서 아직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여 반전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고 싶은 삼성과 1위를 쫓고 싶은 포항. 1위 울산에 코앞까지 따라왔던 포항이 최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원 대 포항의 경기에서 1대 0으로 지면서 울산과 9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3위 광주와 4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잘못하면 2위를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죠. 포항은 최근 아챔을 소화하느라 빡빡해진 일정 때문에 부진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수원과의 경기를 보면 포항이 못 이길 경기력은 또 아니었다고 봅니다. 찬스가 많았는데 전부 놓쳤어요. 거기다 오베르단 부상까지 시즌 말미에 운이 따르지 않는 포항입니다. 수원은 염기훈 감독 대행으로 바뀌고 첫 승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수원의 살림꾼 김주찬이 반박자 빠른 기습 슈팅으로 골을 만들었죠. 6경기 만에 승리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파이널 라운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수원 유니폼 멋지던데요? 타 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대전과 강등권에서 멀어지려고 애쓰는 제주의 경기. 제가 직관 갔던 경기였습니다. 김민덕 선수의 투지 넘치는 돌파가 골을 만들어냈고 대전이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대전은 파이널 B에서 안전한 위치에 있지만 아무래도 격차를 더 벌리고 싶은 상황이고요. 이번 승리로 제주와 10점 차로 벌리며 좀 더 여유를 가지게 됐습니다. 제주는 경기력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 예전만큼의 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 결정력 문제가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 점을 파이널 라운드에서 개선해야겠죠. 이제 바로 및 수원FC와 4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각성해야 하는 제주입니다. 위에 언급한 모든 경기가 다 중요했지만 아무래도 이 경기만큼 중요하지는 않았죠. 파이널 A를 차지하기 위한 양 팀의 단두대 매치. 지는 쪽은 무조건 파이널 B에 들어가고요. 이기면 파이널 A입니다. 무승부하면 서울은 파이널 A, 전북은 인천의 경기 결과에 따라 바뀌는 상황이죠. 즉 서울은 무승부 이상의 성과를, 전북은 무조건 승리를 챙겨야 했습니다. 이날 승부는 전북이 0대2로 이겼습니다. 승부의 판도는 속도가 갈랐다고 봅니다. 먼저 서울의 속도는 나상호를 이용한 빠른 역습으로 공격에
효과를 봤습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면서 강하고 낮게 때리는 저 슈팅, 이게 나상호의 장점이죠. 이게 먹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골까지 나왔는데 아쉽게도 오프사이드로 판정됐죠. 서울 입장에선 두고두고 아쉬운 장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북의 속도는 왼쪽에 자리 잡은 안현범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원래 안현범은 오른발잡이고 그래서 주로 오른쪽 풀백, 윙백 아니면 오른쪽 미드를 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날 왼쪽 윙에서 뛰더라고요.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역습할 때 빠르게 올라가면서 공격을 곧잘 풀었고 수비도 나름 열심히 했고 김진수에게 구박받기는 했지만 말이죠. 아니 근데 김진수가 안현범보다 형이더라고요. 안현범도 동안인데 김진수가 더 동안 같은...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뛰던 안현범은 결국 이날 첫 득점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수비를 끌어들이고 앞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아주 지렸죠. 골이 좀 우당탕탕 들어가긴 했지만 전북의 공격 과정이 빨랐기 때문에 서울의 실수가 유발된 거죠. 전북의 역사적인 장면에는 한겨원! 전북의 클러치 능력은 한겨원이 보여줍니다. 사실은 처음에 약간 리듬이 죽는 듯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안현범 선수가 혀를 그대로 살려냈어요. 두 번째 골은 구박하던 김진수의 노련한 침투 패스와 안현범의 빠른 발이 합이 맞았고 안현범의 정확한 크로스가 구스타보의 헤딩골로 연결됐습니다. 구스타보 명예 회복. 전북이네요. 안현범의 집념이 또 귀중한 크로스를 만들어줬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안현범 선수가 오늘 터진 골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이 됐거든요. 네. 여러모로 의미가 컸던 골이라고 봤습니다. 일단 구스타보가 오래간만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요즘 계속 부진하고 안 보였던 구스타보였는데 이 선수의 진짜 장점인 높은 점프력과 헤딩이 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안현범, 사실 요 근래에 안현범 플레이에 실망한 전북 팬들이 많았을 겁니다. 리그 최정상급 윙백의 플레이어라고 알려진 안현범이라서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아쉬운 장면들이 많았죠. 동료와 호흡 문제도 있었고 크로스 정확도 문제, 수비 문제, 골 결정력 문제 등등 아쉬웠을 겁니다. 저도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아마도 7년이나 제주에 있으면서 고정된 역할을 했다가 전북의 새 전술에 녹아드는 과정이 쉽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바뀐 환경 적응이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주전 세레머니 할 때 어찌나 어색해 보이던지 안현범은 앞으로 골 더 넣고 세레머니를 익숙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오렐레를 하는 게 홈에서든 원정에서든 그렇죠. 전통 중에 하나죠. 네.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치던 안현범이 아이러니하게도 왼쪽으로 자리가 바뀌고 엄청난 활약을 한 겁니다. 무엇보다 이날 안현범의 활약이 눈에 띈 이유는 안현범이 뛰어나가면 뒤에서 공을 잘 줬습니다. 안현범이 앞으로 뛰면 웬만해서는 속도 경합에서 안 지거든요. 이걸 동료들이 믿고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안현범 선수 조금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현범 선수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아주 전공 과목이 아닌 위치에서 잘 뛰었어요. 이렇게 경기는 0대2로 전북이 승리하면서 서울은 파이널 B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서울과 전북의 역습 차이를 생각해 봤을 때 서울은 나상호를 이용한 역습에서 나상호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했고요. 전북은 안현범이 역습한 상황에서 가운데 동료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이 결국 승부를 결정짓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전북은 이제 안현범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위인가 아래인가. 전 개인적으로 오른쪽이나 왼쪽 위를 추천합니다만, 왜냐면 공격 속도도 속도고 수비 시에도 빠르게 내려와 압박할 수 있거든요. 이건 뭐 추갈못의 생각이고 단 페트레스쿠 감독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대가 됩니다. 안현범의 활약을 반가워하며 그려봤습니다. 제목은 사실 여기도 보면은 다 국가대표 안타까리 했던 형들이고 다. 아니 벌써 별명을 만들었네요. 안따까리 keep going. 죄송합니다. 제가 영타가 속도가 0이에요. 0. 초등학교 때 안 배운 것 같아요. 네, 안 배웠어요. 네. 아마 저 말고도 영타 속도는 다 느릴걸요? 뭐 알트탭 속도는 빠르겠지. 아니 제주에서는 좀 시크한 고참 느낌이었는데 전북 가더니 왜 이렇게 개그 캐릭터가 됐지?